안녕하세요. 저는 벨리사 스쿨에서 화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화학 선생이고요. 그 다음에 김선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자연과학이라는 과목이 네 과목인 건 알고 있죠? 그래서 뭐 화학도 있고 물리 있고 생물, 지구과학이 있는데 과거에는 말이에요. 과거에는 한두 과목은 이렇게 버렸다고요. 과거에는 한두 과목 자기가 자신 없는 건 이렇게 버리고 시작을 해도 뭐 자연과학개론에서 고득점을 치는 과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합격할 수가 있었어요. 과거에는. 근데 지금은 이 네 과목 중에서 어떤 한 과목이라도 딱 버리는 그 순간 자연과학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진짜 뭐 민법, 특허법 이쪽에서 거의 100점, 100점 받지 않는 이상은 떨어지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과목 모두 다 공부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학생들이 가장 공부하기 쉬워하는 거는 아마도 지구과학일 거예요. 지구과학은 공부 뭐 양도 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뭐 지구과학을 전공한 학생들은 없지만 물론 화학 전공한 사람은 화학이 제일 쉽겠죠. 하지만 화학 전공하거나 뭐 물리나 생물을 전공하지 않는 친구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봤을 때 지구과학을 평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구과학을 안 하는 사람은 못 봤어요. 지구과학은 대부분 다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좀 약하다고 하는 게 이제 화학하고 물리 쪽이 좀 많이 그래요. 학생들이. 그래서 저는 화학 공부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필요한 정도의 성적을 받을 수 있는 그 정도의 공부를 할 것이냐를 지금 오늘 좀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번 보자고요. 화학인데 화학 문제를 보면은 10문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2문제 정도는 유기화학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구분자하고 그 다음에 분과화학이라는 것이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 8문제가 그냥 일반 화학 수준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근데 학생들이 보면은 뭐 말 그대로 전공 뭐 하셨어요? 아, 그렇죠. 문과네요. 예, 그러면 이제 전혀 모르시는군요. 뭐 6이라 그러면 그냥 6인가 보다. 내가 생물이에요. 뭐 이런 거죠. 전공 뭐 했어요? 기계공학. 학생은요? 아, 화공이요? 그러면 학생은 화학을 했네요. 그러면 유기화학을 해본 적이 있네요. 그리고 화학 공부의 일반화학 책도 본 적이 있군요. 그렇죠? 그러면 저 학생들은 화학이 고득점 전략이죠. 저 학생은 고득점 전략 과목이고 학생은 일반화학은 1학년 때 배웠겠네요. 하지만 그건 1학년 때 얘기라서 솔직히 머릿속에 남는 건 아무것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고득점 전략은 아니고 해보고선 재미있으면 일정 성적 이상 받고 해보고 재미없으면 그냥 그냥 방어 과목으로 가자 이런 작전이겠군요. 학생은 100% 방어 과목이에요. 그죠? 여기서 고득점 전략을 친다? 화학만 1년 해야죠. 화학만 1년 한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막 뛰어드는 건가요? 막 뛰어들었으면 적어도 제가 볼 때 잘만 하면 올해 붙을 수 있거든요. 내년 2월 달에. 제가 볼 때 충분히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에 15시간 정도의 자습 시간을 갖는다면 15시간은 좀 너무 많고 한 12시간 정도? 그러면 제가 볼 때 지금 뛰어들어도 합격은 가능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번쯤은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후년을 바로 노리지 마시고 지금 바로 한 내년 2월 달에 한번 노려보자 라는 마음으로 한번 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람마다 공부하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중점을 둘 것이냐에서 자, 고득점 전략인 저 친구는 다 하면 되죠. 다 하면 되죠. 고득점 전략이니까. 근데 자, 이 친구 한번 봅시다. 이 친구가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학생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뭐가 쉬워 보여요? 느낌으로. 2문제 나오는 유기 고분자 분과학이 쉬워 보입니까? 아니면 일반학 8문제가 쉬워 보이십니까? 일반학 8문제가 왠지 쉽다는 느낌이 들죠. 그리고 이건 왠지 어렵다는 느낌이 들죠. 그리고 유기란 것을 전혀 안 해봤기 때문에 뭐 말 그대로 문제를 보는 순간 도대체 뭐가 뭔지 갈피조차 못 잡죠.
막 이상한 표 같은 거 나오고 막 이러면은 뭐냐? 이거 막 차트 같은 거 나오면 전혀 모르는 그런 상황이죠. 내용을 아는 바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학생들의 선입견은 이게 왠지 어렵다라고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왠지 이게 쉽다라고 느낌이 옵니다. 그리고 또 비중상으로 봐도 얘는 8문제가 나오고 얘는 2개가 나오기 때문에 에이 어렵고 그 다음에 2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그냥 버리자로 간단 말이에요. 이게 일반적인 학생들의 전략이에요. 일반적인. 대부분 공부하는 거 보면은 그렇게들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해주고 싶은 게 이게 잘못된 전략이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선입견의 문제거든요, 사람은. 이렇게 이런 선입견을 가지니까 얘는 8개씩이나 나오고 더군다나 좀 쉽다라는 느낌이 드니까 이건 공부 열심히 하자. 이건 오케이, 공부 열심히 하자. 그래서 일반 학책을 막 그냥 두꺼운 책을 막 갖다 놓고 봅니다. 근데 얘는 2문제밖에 안 나오겠다. 또 내용이 왠지 되게 어렵다는 느낌이 어떤 선입견이 있겠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처음에 봐서는 이게 뭐가 뭔지 전혀 갈피도 못 잡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오겠다. 그러니까 얘는 오히려 버려버리는 그러한 경향성을 제가 볼 땐 보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잘못이라고 보여져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학생은 이걸 반드시 합시다. 왜냐면요, 그리고 오히려 여기서 버릴 부분을 버립시다. 버릴 부분 버리자. 버릴 부분이 뭔지를 한번 잠깐 말씀드려 볼게요. 자, 생각해 보세요. 자, 화학공학이니까 화학을 공부한 적이 있을 거예요. 자, 내용을 알면 문제가 바로 풀리는 문제가 있죠. 내용을 알면, 내용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문제가 응용해서 응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용만 알면 바로 딱 풀리는 문제. 행정학엔 그런 문제 없나요? 객관식은 그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알면 외우고 있으면 바로 딱 푸는 거. 그거 어떤 건지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께서 알칸이다 그러면 CnHn 플러스 2 맞습니까? 이렇게 외우고 있으면 바로 딱 하는 거. 그런 문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내용만 알면 바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를 이걸 버리면 어떡해요? 이건 버리면 안 되죠. 이거는 내용을 알면 문제가 바로 풀리는 문제, 이건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얘라고요. 유기 고분자 분광학은 내용을 알면은 응용력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바로 문제가 풀려버립니다. 근데 그 내용은 뭐냐? 암기거든요. 이해가 아니거든요. 이해가 적당히 된 상태에서 이해시켜주는 것은 선생의 몫이고요. 그건 선생이 이해를 못 시켜주는 선생도 의외로 꽤 많잖아요. 그죠? 왜? 학교에서 많이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그냥 교수님들 특히 오셔가지고, 웅얼웅얼 뭐라 그러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소리 하시면서 웅얼웅얼 그리고 집에 갈 때 못 알아들었으면 레포트 써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거 경험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학원 선생들은 그런 선생은 없습니다. 학원 선생들은 적어도 웅얼웅얼 대면서 학교에서 배웠던 그렇게 좀 말하자면 교수 같은 선생은 없어요. 우리는 학원 선생, 평생이 남 가리키는 직업이고 또 더군다나 저는 학원 강의 30년가량을 했는데요. 약 30년가량을 갖다 학원 선생으로서 일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프로 강사라고 말할 수 있고요. 아무리 문과가 아니라 문과 할아버지가 돼도 하려는 의지만 가지면 이해시킬 자신이 있습니다. 대신 의지가 없는 사람은 못 가르치겠더라고요. 근데 문과 쪽이나 내지는 베이스가 약한 친구들은 처음에는 막 하려고 그래요. 눈을 막 이렇게 뜹니다. 그랬다가 그 다음날 눈이 좀 희미해지는 것을 많이 느껴보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자, 버릴 부분 버리자. 버리지 말아야 될 부분이 뭐냐라는 걸 말해주고 싶습니다. 절대 버리지 맙시다. 왜? 이해시켜주는 거는 선생의 몫이요. 선생의 몫이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면은 암기하는 건 학생이 뭐가 아니냐. 그렇죠? 그러면 암기하는 것은 학생이 뭐가 아니겠느냐.
그러면 암기만 되는 그 순간 내용을 아는 거고 바로 풀리는데, 암기만 해버리면 내용을 바로 똑같이 문제가 거의 외운 대로 나오기 때문에 응용하지 않아도 바로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게 느낌상 어려워 보인다고 또 문제를 보면은 처음 보는 친구는 뭐 다 그렇겠지만 대부분 다 이 부분은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특히 저 친구처럼 일반학원 해본 적이 있는데 6일은 손도 대본 적이 없는 사람은 뭐니 이거 이렇게 느껴지는 거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버리지 맙시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이거는 사회 특강으로 해놨어요. 이건 내년에도 또 그렇게 할 겁니다. 4번만 강의 딱 해놨거든요. 4번 강의 사회 특강으로 탁 올려놨습니다. 사회 특강 4번 딱 듣고 무슨 말인지 이해해서 딱 외웠다 하면 2문제 확보합니다. 그냥. 근데 이걸 왜 버립니까? 그러면 8문제 일반학은 이게 강의가 이게 18회거든요. 강의가 이게 18회인데, 자, 이 중에서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제 이 8문제를 또 나눠야 될 겁니다. 8문제를 나눠볼 때, 약 2개 내지 3문제는, 그리고 나머지 한 5개 내지 6개가 될 건가요? 이렇게 되겠나요? 이 문제는 5개 내지 6개는 한 4, 5개까지 될 겁니다, 아마. 4, 5개 정도의 문제는. 이것도 그냥 암기만 잘하고 있고 정리만 잘하면 또 풀리는 문제입니다. 암기만 잘하면 바로 이렇게 풀려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랑 거의 그 차이가 없어요. 18문제 중에서 5, 6문제 정도는. 그러니까 이것도 내용 정리만 잘 해가지고선 바로 내용만 잘 머릿속에 내 거로 만들었고 내가 외웠다 하면 바로 풀립니다. 그러면 이걸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 2, 3개는 뭔가요? 이거는요, 응용력 원료예요. 말하자면 내용을 안다고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닙니다. 내용을 알아도 이 내용이 이렇게 문제가 구현될 수 있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는 응용력을 요하니까 이 응용력이 있는 것까지 만약에 풀려거든 화학만 1년 해야 돼요. 화학만. 그런데 이거를 학생들은 이게 8개 일반학 범위에 있다 그래서 이런 거에 자꾸 신경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바로바로 풀릴 수 있는 것들은 오히려 쉬우니까 조금 등한시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데서 자꾸 신경을 쓰고 어렵고 힘들고 되게 어려운 문제였고, 요즘에 이제 가만히 학생들 이렇게 다니는 이렇게 화학 공부를 하면서 문제집을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걸 내가 옆에서 이렇게 겪는 줄로 보거든요. 제가 여기서 변리사 스쿨에서 강의한 지는 이제 한 달 반밖에 안 됐습니다. 변리사 쪽 강의는 제가 20몇 년 전에 강의하다가 미트리트에서 강의하다가 미트리트 피트 강의하다가 그러다가 미트리트 피트 시장이 끝나가지고 다시 변리사 쪽으로 컴백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강의한 것은 얼마 안 돼서 애들이 공부하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이거를 공부하기 위해서 미트, 디트, 피트, 기출문제집 비슷한 문제집을 갖고 다니더란 말이죠. 미트, 디트, 피트 기출문제는 응용력의 산물이거든요. 그냥 거기는 아예 제목이 뭐냐, 자연 화학 추론이에요. 추론이 뭡니까? 내용을 알아서 지식을 알고 바로 풀리는 문제가 아니라 그 지식을 응용해라 이겁니다. 근데 대부분 이런 문제를 풀고 있어요. 그러니 나는 2개 내지 3개를 집착하는 수험생 아니겠습니까? 물론 저 학생은 그래도 됩니다. 다 해서 고득점 전략을 노리니까.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 과연 저 학생처럼 화학을 전공했느냐? 아니란 말이죠.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렇게 문과도 있고 저렇게 뭐 기계공학과도 있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고득점 전략을 노리는 수험생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면. 그런데 고득점 전략을 노리지 못하는 수험생들께서도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왜?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공부의 방향성을 처음에 굉장히 잘 잡고 가는 수험생과
공부의 방향성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되겠다라고 느끼면서 그냥 별리사 공부 별리사 아무나 돼? 이러면서 그냥 열심히 해야지 막 이렇게 마음만 먹고 있는 수험생과는 공부 기간이 달라질 거라 이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고득점 전략인 저 친구는 얼마나 좋을까요? 다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 되면 위트리트 피트 기출 문제, 지금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는 문제집을 보면 전부 다 여기서 베껴놨어요, 선생들이. 그러니까 되게 웃기더라고요. 이게 뭐냐, 왜 이렇게 푸니?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그게 추세니까 그렇게 해야지만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점이 잘못된 거거든요. 이거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응용력은요. 응용력은 1년 이상 공부해야 돼요. 1년 이상. 화학만 1년 이상. 그래야 응용력이 생길까 말까 합니다. 말하자면 미트리트 피트 기출문제 정도의 수준의 문제를 갖다 푼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저 친구나 당신이나 큰일 나는 얘기입니다. 이건 가능한 친구입니다. 여기는 어떻게 참 3명 왔는데 기가 막히게도 아주 오리지널 문과와 오리지널 중립과 오리지널 화학과가 딱 오셔가지고 참 기분 좋군요. 그러니까 이게 다 가능한 친구 누굴까요? 저 친구처럼 화학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과거 출신입니다. 과학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나온 친구들은 과거서부터 이걸 다 해놨기 때문에 내용은 몰라도 응용력 하나는 기가 막힌 애들이거든요. 걔들은 응용력 탁월합니다, 진짜. 저번에 한번 특강할 때 과거 출신 애가 여기 앉아 있었어요. 진짜 스펀지가 물 들어가듯이 들어갑니다. 선생은 강의하다 보면 느끼거든요. 쟤는 내가 말하는 걸 이해하고 있다. 쟤는 나랑 따로 논다가 느껴집니다. 근데 스펀지가 물 들어가듯이 들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잘하길래 너 과거 아니냐 혹시? 그랬더니 바로 맞더라고요. 그게 과거입니다. 근데 문과는 과거입니까? 무슨 과거는 무슨 문과가 과거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화학 전공이거나 과거 출신이거나 아니면 최소한 고등학교 때 화학 2를 해서 여기서 등급이 최소 1, 2등급 이상은 받았던 친구들. 다 가능합니다. 그때는 유기화학, 분광학, 고분자도 다 하시고, 왜? 이건 사회밖에 강의가 안 되니까 얼마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거든요. 더군다나 해봤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런 건 기본적으로 내용만 알면 바로 풀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건 당연히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응용력을 요하는 두세 문제까지도 커버할 수 있는 공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문과나 저 친구는 만약에 이렇게 잡았다면 화학만 당신은 4개월 내지 5개월, 최소 6개월을 해야 합니다. 화학만. 근데 제가 지금 11월입니다. 근데 내년 2월 달에 붙을 수 있다는 희망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남은 기간 3개월입니다. 그렇죠? 3개월인데 언제 민법하고 언제 특허법, 민법, 특허법, 상표법 공부하고 언제 자연과학 4과목을 해서 내년에 3월 달에 붙을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희망을 줍니까? 그러면 그건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6개월 동안 화학만 해야 된다며. 그러면 화학에서 대폭 줄이고 자연과학에서 대폭 줄이고 법 과목에서 하루에 10시간씩 공부를 하면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죠. 대폭 줄이는 방법? 제가 볼 때 요거 하면 안 될까요? 3개? 강의 4회입니다. 그것만 잘 새겨 듣고 정리하면은 충분히 2문제는 확보시킬 수 있을 만큼 공부가 된다고 믿어지고, 여기서 내용을 쭉 가다가 응용력을 요하는 부분이다라고 느낌이 오는 파트는 제가 강의할 때 또 이런 걸 다 얘기하거든요. 이런 건 고득점 전략을 노리는 친구는 하는 겁니다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요거를 딱 제껴놓고 나중에 미트리트 피트 기출 문제 푸는 어리석은 일을 안 벌여야 되겠군요. 그리고선 내용만 알면 바로 풀 수 있는. 그러면 여기서 2개 확보, 여기서 5개 확보. 그래서 7개를 노리는 겁니다. 당신은 7개만 맞으면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네는 7개 맞으면 조금 불쾌하겠죠. 왜? 화학에서는. 그러면 자연과학 과목 중에 물리나 생물에서 7개
5개 미만짜리가 있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작전을 갖다가 학생들이 현명하게 세워놓고 가는 사람이 있고 그냥 무턱대고 열심히만 하면 붙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무턱대고 열심히만 하면 붙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열심히 할 것 같습니까? 학생들은 시작할 때는요, 눈동자가 거의 수석의 분위기를 풍깁니다. 대부분 다 그럽니다. 시작할 때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수험생은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그건 자신감이어야 되고 자신감이고 그래야만 합니다. 그건 맞습니다만 시작할 땐 무턱대고 그냥 하루에 12시간씩 막 그냥 15시간씩 그냥 막 공부하자 막 으쌰으쌰. 그게 바로 그 다음 해에는 의욕이 조금 꺾이는 스스로를 느끼고 그 다음엔 더 꺾이고 그 다음엔 더 꺾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4번, 5번, 1차만 뭐 5번씩 시험 보는 6번씩 시험 보는 사람도 봤고요. 1차만 6번씩 시험 봅니다. 참 그런 경우라면은 이건 좀 답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작전을 잘 짜고 갑시다. 어차피 법 과목은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 과목에서는 어떤 뭐 진짜 무식하게 공부 한번 해본다. 그리고 또 수업을 현명하게 잘 새겨 들으면서 학원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모든 과목에 학원은 다 있습니다. 그죠? 그럼 학원은 왜 존재해야 됩니까? 학생들이 이 학원을 택하는 그 관심사를 항상 어떻게 보느냐. 많이 가르쳐주면 좋다고 생각하는 수험생들이 많아서 학원은 그렇게 뻗어나갑니다. 그게 학생들의 이상한 공부 방법인 것 같아요. 이상하게요. 학생들은 만약에 화학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문과입니다. 화학 공부를 하고 싶어요. 서점에 딱 갑니다. 화학책을 사려고. 그죠? 서점에 딱 가면 무슨 책을 잡는 줄 아십니까? 무슨 책을 잡을 것 같아요? 자, 본인께서는 무슨 책을 잡을 것 같습니까? 화학 공부를 하고 싶어요. 예를 드는 겁니다, 지금은. 뭐 특허법이면 특허법, 모든 과목이 다 이렇습니다. 화학 공부를 하고 싶어요? 자, 무슨 책을 잡을 것 같습니까? 서점 가면 쫙 깔려 있어요. 어떤 책은 100페이지짜리입니다. 어떤 책은 1000페이지짜리입니다. 어떤 책은 500페이지짜리입니다. 자, 어떤 걸 잡을 것 같아요? 100페이지를 잡는다고요? 본인이? 이걸 잡고 간다고요? 잘하는 친구입니다, 공부를. 저 친구는 공부를 잘하는 친구예요. 뭘 아는 친구입니다. 대부분의 수험생은요, 이걸 잡고 시작합니다. 양 많으면 행복한 거예요. 지가 소화한다, 안 한다를 갖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많으면 안심하는 겁니다. 그리고선 1000페이지를 다 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기는. 시작할 때는. 그리고 나서 1000페이지 중에서 100페이지까지만 보다가 1년이 가는 자기를 느낍니다. 다 보지도 못하고 그냥 시험이 끝나버리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이 100페이지짜리 잡는 친구는 잘하는 친구거든요. 근데 이 100페이지는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너무 축약시켰기 때문에 못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학원은, 자, 그러면 여기서 학원의 존재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학원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간 절약입니다. 이게 키워드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혼자 공부할 수 있어요. 특허법 혼자 책 보면 얼마든지 다 읽어나갈 수 있습니다. 글씨를 못 읽어서 공부 못하는 수험생이 어디 있습니까? 화학인들 혼자 못할까요? 합니다. 당신이 마음을 독하게 먹고요. 화학책 갖다 놓고선, 일반 학책 갖다 놓고 1000페이지를 갖다 놓고선 1년 내내 화학만 보면 당신 화학 뚫습니다, 머릿속으로. 1년 내내 하루에 15시간씩 봐야 합니다. 그리고 화학에서 10개 딱, 10개도 못, 10개 못 맞춥니다. 그러면 한 7개 맞춥니다. 그러면 행복감에 겨워 할 수는 없잖아요. 누구나 다 독학할 수 있고, 누구나 다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수험생들이 변리사 수험생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생각을 안 합니다. 학원의 존재 이유는 오로지 시간 절약 하나인데, 시간을 절약시켜준다라고 얘기하면은 이상하게 불안해들 겁니다.
대부분 학생들한테 먹히는 표현은 이게 아니라 많이 가르쳐 드립니다. 다 가르쳐 드립니다. 만점 받게 드립니다. 나는 이 점이 안타깝거든요. 제가 성인고시학원에서 오랜 기간 동안 강의하면서 학원이 나는 안 될 학생을 붙여주는 게 학원의 역할입니다. 그죠? 학원의 역할은 그거 아닐까요? 안 될 학생을 혼자 놔두면 떨어질 만한 수험생을 학원에서 잘 정리해서 요것만 할래? 요것만 하고 들어갑시다. 그것도 또 우리가 외울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액션이나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외우게 만들어주고 시간을 절약시켜서 합격시켜주는 것, 이게 학원의 역할이거든요. 이게 학원의 존재 이유의 딱 하나예요. 그쵸? 근데 대부분 학원 한번 보시겠습니까? 수능도 대부분 다 될 만한 학생을 뽑아서 될 만한 학생, 고등학교 때 재수학원이다 그러면은 1등급, 2등급 학생들, 그 학생들 뽑아서 그것도 시험 봐서 뽑는다는 미명하에 좋은 학생만 선별하는 것이죠. 뽑아서 자기들의 하드 트레이닝을 시킨다는 미명하에 쓸데없는 거, 필요 없는 내용을 어마어마하게 가르쳐서 그것까지 몽창 다 소화하는 수험생 한 명이 수석하면 그거 광고 때리는 거잖아요. 그게 학원이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학원의 행태들입니다. 저는 20몇 년 강의하면서 그게 분노가 되더라고요. 학원은 놔두면 떨어질 사람을 붙이는 게 역할이지 놔둬도 붙을 사람을 수석시켰다고 이걸 광고 때리는 게 학원의 역할일 수 있겠느냐라는 말을 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변리사에서도 수석이 어느 학원에서 나왔어요 라는 것이 분명히 시험만 끝나면은 꼭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꼭 말들이 많을 거거든요. 왜 중요하지요, 수석이? 수석으로 변리사 붙으면은 기가 막힌 뭔가 혜택이 있나요? 내가 볼 때 없거든요. 그냥 꼴등으로 붙는 게 공부는 가장 잘한 것 아니겠습니까? 목표는 꼴등으로 합격하기 이거 아니에요? 그냥 변리사만 되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수석은 어떤 학생이 할까요? 이걸 다 소화하고 그 정도의 기본 베이스를 갖고 있고 거기에 공부를 무지하게 잘하고 더군다나 공부하는 시간을 하루에 12시간의 자습 시간을 가져도 까딱없이 체력이 버틸 수 있는 수험생 이 정도는 되어야 수석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말을 그대로 놔둬도 붙을 사람이네요. 왜 그런데 학생들은 집착하는지 몰라요. 꼴등으로 붙읍시다. 학원은 오로지 시간 절약 이외의 것을 얘기하면 학원이 아닙니다. 오로지 시간 절약만 학원의 역할일 뿐이며 그 시간 절약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학원을 다니는 것이고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했었을 때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필요한 만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게 이런 거 하자는 겁니다. 과학에서는 암기해야 될 거 부분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전 과목에서 공부할 때는 시간 절약의 측면으로만 임해보자. 그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이고 약 30년가량의 성인고시학원의 학원 선생으로서 한때는 제가 엄청 잘 나갔던 선생인데 나름대로는 내가 이쪽 업계에서는 최일타라는 소리를 듣고 지내고 왔거든요. 선생으로서 정말 많이 안타까운. 알겠죠? 공부하실 때 어떻게 되는지 이제 대략적으로 한번 작전을 한번 짜보세요. 학원은 절대로 시간 절약 이외에 제가 볼 때 제일 못마땅하고 불만 있는 선생 내지는 학원이 자료 많이 나눠주는 거 아닙니까? 자료를 소화해서 줘야지 그걸 그냥 주면 어떻게 해요? 그죠?
자료를 주면은 그냥 그거 갖고 그냥 자료만 쌓아놔요. 그냥 파일링은 잘해. 하여튼 뭐 그렇게 잘 묶어놔. 그리고선 잘 묵혀놔. 그게 무슨 짓일까 싶습니다. 그걸 왜 즐거워하고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잘 정리하여서 요거는 요런 것만 외우십시다. 요건 요것만 외우십시다. 라고선 정리해서 필요한 만큼만 주는 것. 그게 학원의 역할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학원은 강의가 되도록이면 짧은 게 안 맞겠습니까? 화학을 뭐 예를 들면은 뭐 여기서 뭐 한 3개월, 여기서 한 2달 뭐 이렇게 강의를 해버리면 이건 뭐 화학만 하라는 얘기잖아요. 10개 갖다 놓고. 그렇게 할 수는 없지요. 그죠? 그러니까 짧게 굵게 그리고 필요한 것만 하자. 그 생각을 갖고 공부를 스타팅을 걸자. 그러면은 공부 기간이 아마도 여러분들이 붙을 수 있는 기간보다 1, 2년은 더 단축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셨죠?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작전이고 이런 작전을 학생들이 좀 알고요. 알고 스타팅을 했으면 좋겠고 혹하는 멘트들 뭐 예를 들면 다 가리킨다 빠진 거 없다 뭐 우리는 너무나 많은 양을 알려주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안심이 될 것이다. 이거 그냥 쓸데없는 소리 아닐까 싶어요. 저는. 학원은 시간 절약 이외의 것을 얘기하면 그것은 전부 다 장사입니다. 시간 절약. 이 점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할 수 있지만 학원을 다니면서 시간을 세이브한다. 이런 측면에서 학원을 바라봐 주시고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학원을 끌려당기지 마시고 잘 이용하십시오. 그리고 화학 공부는 자기의 현재 위치에 따라서 요거는 저는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런 건 어차피 안 되니까 이런 거 문제 풀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애들 이런 거 문제 풀 때 빈 글씨 웃어주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근데 문제집이 싹 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문제집을 갖다가 한번 이렇게 쑥 보니까 전부 다 미트리트, 비트 기출 문제 갖다 놓고 전부 다 갖다 놨어요. 2개 내지 3개 맞추겠다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고서 이거 2개, 아까 얘기했던 6이나 이런 부분 2개는 이건 그냥 말 그대로 내용만 알면 바로 풀리는데 그건 또 안 합니다. 왜? 어려워 보인다고. 겉으로 볼 땐 되게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런 좀 잘못된 공부들이 만연돼 있는 것도 학원의 어떤 순기능이 아닌 역기능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며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실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해가 되신다면 이해가 되시고 아 그래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 그러면 효율적이겠구나라고 느껴지신다면요. 그렇게 한 번쯤은 작전을 짜보심이 그게 공부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뭐 화학에 대한 어떤 문의가 있으면 저 지금 강의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게시판에 게시물이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질문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아주 성심성의껏 답변을 달아드릴 것이고 뭐 다른 과목은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방법은 없으나 화학에서는 범위를 대폭 줄여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거는 여러분들과 약속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저를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